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욱 센터장입니다. 작년 한 해 결국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올 연초 역시도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테슬라의 급락 영향으로 인한 기술주들의 약세 원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너무 심하죠. 경기가 일시적으로 좀 마비가 될 수 있다라는 기후 탓인지 몰라도 전 세계 증시는 12월 산타 랠리, 연말 랠리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중국의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가 되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무수히 많은 진통들, 그러니까 한국의 오미크론 정점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참 다양한 파동들이 있어 왔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신천지부터 해서 이제 이태원 클럽발, 그리고 뭐 델타 변이, 그리고 이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결국 전염력이 아주 강한 오미크론이 확 터지면서 한국에서도 결국 확진자에 대한 피크 신호가 나왔던 거고, 이 과정들을 모두 건너뛰었었던 중국은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의 노이즈를 우려하는 물량들이 연말 계속해서 출회가 되면서 증시는 다시 전 저점을 향해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만들어졌던 거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플로우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한국이 과거 오미크론 정점이 남았었던 시기처럼 확연한 확진자에 대한 피크 신호가 나온다면 증시 분위기는 또 완전히 180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중국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확산세가 통제 불가능할 거고요.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죠. 그런 소식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피크 신호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1월 말, 늦어도 1월 말, 요 정도면 사실상 중국 전역에서 정점 신호가 나오지 않겠나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미 주식시장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면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좀 나오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뭐 카지노, GKEL 같은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뭐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들, 그리고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LCC항공 쪽들도 많이 움직였고, 뭐 미용 의료기기 쪽들, 비올부터 시작해서 각종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거의 뭐 한두 사이클 정도씩은 죄다 좀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역시도 관련주에서 좀 특징적인 시세를 뽑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퍼즐로 여겨졌던 중국마저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면 그동안 이 하나의 국가 때문에 눌려 있었던 종목들은 본격적으로 추세 회복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 공략주, 사실상 올해 상반기 증시를 좀 뜨겁게 달굴 만한 종목으로 뽑아왔는데, 바로 종목명부터 공개를 하자면 CJ ENM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이었죠.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2021년도 11월에 미국의 엔데버 컨텐츠, 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었던 종목입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사왔으니까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을 말이죠. 물론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볼 건 아니고, 이제는 컨텐츠 역량부터 해서 OTT 시대가 확산됨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해외 시장의 공략. 사실상 CJ ENM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매출이
내수에 집중되고 있었던 게 문제였는데 이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엔데버 컨텐츠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얻겠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는데 어쨌든 CJENM의 큰 목표, 동서양 문화권을 포괄하는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 도약이 제1의 목표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엔데버 컨텐츠가 아니었더라도 어디든 M&A를 시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게 주고 사기도 했고요. 이게 재료가 터지고 나서 딱 요 시점이었거든요. 요 때였거든요. 재료가 터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듯 싶다가 스튜디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설립하는 스튜디오 설립 방식을 물적 분할 그리고 신규 출자 전환 요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그냥 패대기를 당했죠. 가뜩이나 공매도 타겟층이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주 뭐 그냥 이 소식 때문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고 그로 인해서 아주 쉼없이 오랜 기간 계속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도 신저가를 써내려간 모습들. 길게 보면 참 장기적으로 쌍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하지만 다행히도 작년 3월에 한참 조정이 나오고 나서 요때죠. 3월에 물적 분할 철회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물적 분할 관련한 제재 움직임이 또 나오면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움츠러든 면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 철회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엔 해프닝으로 끝났고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나면서도 작년 하반기 참 힘든 시장을 겪었다 보니까 주가는 회복은커녕 오히려 계속 수급적으로 꼬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죠.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한 수급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흥행작들도 하나둘 나오고 한한령 해제 소식들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업황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확 돌아서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오랜 기간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내 컨텐츠 제작 능력이라든지 또는 OTT, 그러니까 티빙이죠. 이쪽 경쟁력에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미 포맷 자체가 다른 기업들이 넘보기 힘든 수준만큼 생태계를 형성시켜 놓은 상태다 보니까 아마 다른 기업들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는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적 분할 관련한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됐고 한한령 해제 관련 소식이 하나둘 전해지면서 업종 전반의 분위기가 확연히 돌고 있다는 점들. 거기다가 OTT 티빙의 강세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 라이브 커머스 쪽 OTT 시대에서 엔데버 컨텐츠의 향후 기여도 이러한 전반적인 모멘텀 요인들이 올해 아주 다수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그동안 CJ ENM이 과거 언제입니까? 벌써 지금까지 하락 파동이 만들어진 게 대략 한 14년 전부터 이어진 이 대세 하락장을 이제는 좀 마무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면서 물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유효하겠지만 오늘은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CJ ENM을 공략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